잠수를 하면 우리 몸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물속의 기압 차이로 인해 귀가 먹먹해지기도 하고 또 어지러워지기도 하죠. 이처럼 지상과 물속 환경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방심했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과학을 하면 세상이 즐겁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가 희망을 놓지 않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다렸지만 46명의 해군 장병들은 결국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이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전문 잠수사들의 잇따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바로 잠수병이었다. 깊은 물속의 환경은 지상과 어떻게 다른 걸까? 또 그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잠수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그리고 나머지 여러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산소뿐만이 아니라 질소를 비롯한 다른 모든 기체들도 함께 흡입하게 된다. 이 중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가 사용되고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다른 기체들은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은 수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질소 기체가 체외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녹게 된다. 그리고 수면 위로 빠르게 올라오면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 기체가 갑작스럽게 기포를 만들면서 혈액 속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몸에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것이 바로 잠수병이다. 잠수병은 보통 해녀나 심해 잠수부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반복되는 기압차로 만성 두통과 관절통, 난청 등이 생기는 것이다. 물속에서는 특수호흡 장치로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체내로 산소나 질소가 다량 녹아들게 됩니다. 질소는 대기 압력하에서 인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지만 수심이 30m 이상인 경우 4배 이상의 고압 공기를 호흡하면 질소에 의해 대뇌 피질이 마취되고 활동이 둔해지게 됩니다. 육지에서는 200m 이상 되는 63빌딩 옥상에 올라가도 큰 압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반면 물은 공기보다 1300배나 더 무겁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면 10m마다 1기압씩 수압이 증가한다. 따라서 물속에서 63빌딩 정도 깊이로 들어가면 혈관이 막히고 폐는 콜라겐 정도로 압축된다고 알려져 있다. 물속에서는 우선 산소가 문제다. 공기통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산소의 압력이 육지보다 높아지면서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것이다. 짧은 잠수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심 20m 이상에서 6시간 이상 호흡하면 폐와 기관지 세포가 손상되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때문에 전문 스쿠버들은 수심 9m 이상의 깊이로 잠수할 때는 순수한 산소 대신 압축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통을 사용한다. 하지만 압축 공기 역시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산소통에 든 질소는 더 많이 혈관에 녹게 된다. 질소가 산소와 함께 혈액에 녹아들면 질소 마취나 산소 중독 등으로 인해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차 사고력과 판단력, 추리력, 기억력이 흐려진다. 심하면 황홀감에 사로잡혀 겁이 없어지며 사리 판단이 흐려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잠수를 반복해서 할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질소는 인체에 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 속에서 그 농도가 높아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경의 정보 전달 기능을 마비시키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데 특히 바닷속에서
질소가 문제되는 이유는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의 분압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즉, 물속으로 10m, 20m, 30m 들어갈수록 폐 내의 질소 분압이 2배, 3배, 4배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는 양도 2배, 3배, 4배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깊이 잠수했다가 급하게 올라오는 것은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한다. 갑작스럽게 체내외의 압력이 낮아지면 혈액 속에 과도하게 녹아있던 질소가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질소들은 마치 샴페인 마개를 땄을 때처럼 작은 기포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 기포들이 혈액을 따라 움직이다가 혈관을 막게 되면 손발이 마비되거나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하반신 불구나 질식까지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잠수병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게 될까? 가장 좋은 것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 고압 산소 치료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감압 체인버라고 불리는 장치로 내부에 압축된 공기를 주입해 잠수했을 때와 비슷한 압력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체내에 남아있던 질소가 천천히 체외로 빠져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공기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기압이 올라갈 때까지 코를 잡고 귀로 공기를 전달하는 압력 평형을 해야 합니다. 압력 평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막이 다칠 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목표 기압에 도달하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농도 상소를 공급해 몸속에 있는 질소를 빼내게 됩니다. 잠수병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위험한 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컥 겁먹을 필요는 없다. 레저 스포츠가 활발해지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는 스킨스쿠버의 경우 바닷속 10m에서 최대 30m까지 잠수하게 된다. 하지만 미리 1시간 정도 사전 교육을 받고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으면 무리 없이 잠수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잠수병에 걸릴 환경에 놓이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모두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잠수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조금 깊은 수영장에서도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수병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스포츠 다이빙에서 권고하는 안전수심 이내에서 1개시간 이내에 다이빙을 마치고 안전한 속도로 상승해야 한다. 보통 초당 15cm 이하의 속도로 상승하되 사이사이 3분에서 5분의 안전 정지를 실시해야 한다. 또 탈수나 피로 등은 잠수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므로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한다. 잠수병은 예측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의 체질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데다가 생명까지 빼앗을 수도 있다. 충분한 장비 점검과 적절한 조건 속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잠수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 300m 깊이로 잠수를 즐기는 황제 펭귄도 이 수면에 도착하기 전에는 잠시 멈춘 다음에 비스듬한 각도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습득한 것을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셈이겠죠.